좋아. 민서거스, 민서거스. 어제 또 하필 어제 이렇게 유튜브 그냥 쓱 보는데 또 하필 그 노엘이 이렇게 막 그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참 또 우연이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요. 민서거스 왔다. 민서거스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민서야, 민서야 소리 잘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가보자. HCl 강산이죠. NaOH 강염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적정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HCl이 여기서 에널라이트란 뜻이고 넣어주는 NaOH가 이게 타이트런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널라이트는 농도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에널라이트는 그 초기의 질량이 변해요, 유지돼요. 에널라이트는 초기에 세팅된 질량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HCl이 V ml 사용되었다고 있다면 이 V ml는 어떻게 된다? 얘는 딱 고정된 상수다. 거기에 타이트런트인 NaOH를 소량씩 천천히 계속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것에 대해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NaOH를 A만큼 넣었을 때, B만큼 넣었을 때, 그리고 그때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총 단위 부피당 이온수, 평형 상태에서 모든 중화 반응이 끝난 이유겠죠? 그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때의 액성이 산성이었다, 염기성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이 문제는 뭐를 구하라는 거냐? A하고 B 각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겠느냐, B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 A하고 B를 구하려고 하면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 정보를 문제에서 이렇게 준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그래프 하나로 A하고 B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해보면 은근히 까다롭죠. 했어요? 다 구했어요? 진짜로요? 구하긴 했어요? 곡이 없다고요? 애석하네요. 자, 이 문제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심각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이게 이게 될 듯 안 될 듯 안 될 듯 이래요. 이게 좀 애매한데, 자, 이거 차근차근 한번 논리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A하고 B를 생각하기 전에 이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이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난데없이 단위 부피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근데 말만 단위 부피라고 돼 있지 저 단위 부피가 얼마인지 지금 문제에서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그러면 안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내가 정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정한 단위 부피를 편의상 1ml라고 하자.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부피 정보가 밀리리터 단위로 표현이 되니까 1ml라고 하자.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단위 부피당 개수기 때문에 이온수니까 개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그 개수가 1ml당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Y축 정보를 그 단위가 뭐라고? 개 퍼 밀리리터 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편리하겠네요. 그죠? 그럼 Y축이 N개다 1.2N개다 라는 뜻이 N개 퍼 밀리리터의 어떤 단위로 표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이때 우리는 이것이 지금의 농도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몰농도는 뭐로 나눠요? 몰농도는 뭐로 나눠요? 몰수를 부피로 나누잖아요. 그게 몰농도잖아요.
근데 몰수하고 개수의 관계는? 몰수하고 개수의 관계는? 예, 몰수와 개수의 관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 그렇죠?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몰수 대신에 개수를 부피로 나눠도 그 또한 농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농도를 개수 퍼 밀리리터로 주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VNaOH 0 어느 순간입니까? 여기겠죠? 여기. 그럼 여기는 이놈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HCl AQ V 밀리리터 only 맞나요? 얘들 뿐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존재 가능한 모든 이온들 존재 가능한 모든 이온들의 니기 있었을 것이냐 바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겠죠. 맞나요? 넣지도 않았으니까 중화 반응이 되지도 않을 거고요. 처음에 있는 HCl이 물에 들어가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될 테니까 얘네가 이때 존재하는 모든 이온들이겠죠. 맞죠? 그럼 얘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래. 그럼 여기서 N이라고 쓴 건 이 시스템의 개수 표현이라고 생각합시다. 개수 표현.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것이 뭐가 돼야 될까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돼야 될까요? 뭐라고? 그렇지. 바로 보세요. NaOH가 전혀 들어오기 전에 총 이온 농도가 N이었죠. 근데 이 N의 단위를 뭐로 잡으라고 했어요? 개 퍼 밀리리터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요 농도, 요 용액이 부피가 얼마예요? V 밀리리터죠? 그러면 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그게 개수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NV 개. 맞죠? 그러면 이때 동시에 어떻게 될 거냐면 H 플러스 개수하고 Cl 마이너스 개수는 사실 어떨까요? 사실 같겠죠. 왜냐하면 강산이고 이온화가 돼버리면 1대1로 이온화가 될 테니까 사실 같아지겠죠. 그러면 더해서 이 개수면 각각은 NVK over 2.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3 이후의 중화 반응이 일어나도 자, 왜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HCl 있는 데다가 NaOH를 넣으니까 중화 반응이 되겠죠? 자, 이후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도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변하겠죠? 절대 안 변하겠죠? 왜 절대 안 변할까요? 그렇지. 그 힌두교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힌두교 알아? 힌두교? 힌두교 알죠?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거. 사실 힌두교 무시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겠어. 힌두교도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뭐 인도 사람들이 믿는 거고, 사실은 뭐 인도가 우리나라에서 뭐 약간 거리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가깝다고 느끼질 못하니까 그건 뭐 어디 뭐 또 딴 나라 사람들이 뭐 믿는 또 무상한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종교 하나로 인도의 5천 년 역사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힌두교에도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힌두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사티야그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티야그라. 사티야그라. 이 뭐냐? 사티야그라. 그러면 hold it tightly 라는 뜻이에요. hold it tightly.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티야그라가 그것을 강하게 잡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강하게 잡아라.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죠. 뭘 잡아라 이게 중요할 거 아니야. 뭘? 이게 뭐냐? 바로 불변 혹은 지속. 사실 이제 이런 표현은 별로 내가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불변인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사랑도 불변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 현승이 지금 여자친구 있죠. 그렇죠. 그 여자친구와의 사랑 영원 불변인가요? 진짜로 대단하다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랑의 불변 쉽지 않죠.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불변일 수 없죠. 결국 언제 없어집니까? 죽음? 네, 그렇죠. 굉장히 정확한 답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텀을 길게 잡으면 결국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늙어 죽어버리면 사랑도 없어지는 거죠.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뭐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걸 바라는 거지 엄밀한 의미로 불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변을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족할 정도로 지속되었을 때, 알겠어요? 그때 불변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컨스탄트 하는 개념은 동양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 만물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it은 충분히 지속하는, 지속 가능한 어떤 가르침, 원리, 깨달음,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상황은 바뀌고 나를 자극하는 외부의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수 있죠. 공부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럴 때 내가 어떤 것을 토대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겠느냐. 바로 그때의 답이 hold it tightly라는 얘기예요. 뭐가 됐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깨달음이나 이 지식이나 이 가르침은 꽤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 그럼 그거를 토대로 주변에 막 변화하는 복잡한 것들을 해석하면 좀 편리하다라는 게 힌두교의 가르침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it이 예를 들면 종교를 믿는 사람이면 종교적 가르침이 되는 걸 거고요. 뭐 나처럼 자연과학을 배우는 사람은 내추럴 사이언스가 이게 될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개인마다 이게 다 다를 거란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문제풀이에서는 이 it이 뭐가 되겠어요?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쉬운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문제가 진행됨에 따라서 조건이 막 투입되니까 막 뭐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바뀌어갈 때 어디를 명심하고 있어야 되냐면 주변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요소 있죠. 그런 것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토대로 생각을 펼쳐나가야 내 생각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게 변하고 어떤 게 변하지 않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불변이라는 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티야그라라는 이 논리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좋아.
그러면 어쨌거나 초반 CL- 몰수는 개수는 이렇게 불변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NaOH를 50ml 넣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자. 자, 얘를 딱 보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요. 50ml 넣었을 때, 5ml 넣었을 때, 50ml는 여기겠네요, 그렇죠? 자, 5ml 넣었을 때, 자, 우선 이 5ml 넣었을 때 아주 시각적으로 아주 강렬하죠. 5ml 넣었을 때 시각적으로 아주 강렬하죠. 자, 시각적으로 강렬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전후에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즉 5ml 넣을 때 이 변화율과 이 변화율은 완전히 달라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런 점에서는 미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분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나타나는 당량점이구나. 알겠죠? 그래서 저 급격한 변화로부터 저게 당량점이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알겠죠? 당량점이라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량점이기 때문에 얘는 기존 애널라이트와 첨가한 타이트런트의 무엇이 같아야 할까요?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의 무엇이 같아야 할까요? 그렇지. 몰수 혹은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저것이 무엇이라는 확신으로부터? 무엇이라는 확신으로부터? 당량점이라는 확신으로부터.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넣어준 첨가한 OH- 혹은 NaOH의 개수는 뭐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NVK over 2가 된다는 얘기겠죠. 뭐랑 같아야 해요? 얘하고 이게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또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바로 사용하고 있는 타이트런트의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농도요? NaOH요. 자, 지금은 농도를 어떻게 정하기로 했어요? 개수를 밀리리터 부피로 나누어 농도를 정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 NaOH 개수 측면에서는 몇 개 쓴가요? 개수 측면에서는 NVK 나누기 2게 개수지. 그런데 얘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들어온 부피가 얼마요? 5잖아. 그럼 5ml지. 그럼 계산해 주면 10분의 맞아. 10분의 NV 단위는 개 퍼 밀리리터. 그래서 저것으로부터 넣어준 NaOH의 부피가 얼마인지 이걸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3. 자, 세 번째는 어디 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 있죠. 요거. 자, 3.
NaOH 부피가 10ml. 10ml. 자, 그럼 이때 준우? 또 잠깐 어디 갔다 왔죠? 잠깐 살짝 갔다 온 것 같은데. 좀 힘내요, 그죠? 저희 민석어스 어디 안 도망가고 있지 보자. 민석어스 잘 보고 있네요. 자, 그럼 NaOH 10ml니까 첫 번째 일, 첨가한 Na 플러스 개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첨가한 Na 플러스 개수. 자, 잘 봐요. 이렇게 뭐 Na 플러스를 한다면 NaOH 농도가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NV10 나누기 10 개/per 몰인데, 아니 개/per 밀리리터인데 부피가 얼마예요? 10ml잖아, 그지? 그럼 계산하면 뭐 나오겠어요? 지금까지는 NVK. 그래서 NaOH 10ml 넣을 때는 바로 NVK만큼의 Na 플러스가 지금 공급된 상태예요. 알겠죠? 자, 이때 이 10ml는 당량점 진한 상태죠. 당량점 진한 상태죠. 맞아요? 당량점 지났으면 지금 이건 산이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이죠. 당량점 이후의 염기성 조건입니다. 당량점 이후의 염기성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염기성 조건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H 플러스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H 플러스 개수가 거의 아주 작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사실은 엄밀하게 0은 아니겠죠. 왜? 엄밀하게 0은 아니겠죠. 왜? 물의 자동이온화 때문에 H 플러스가 약간은 만들어지겠으나 사실은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하는 게 큰 관점에서 보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일어나는 거니까 물의 자동이온화를 무시하면 지금 저 염기성에서는 H 플러스가 거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현승 것스? 그래서 이 경우 지금은 물의 자동 이온화를 무시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물의 자동화를 이온화를 무시하면 H 플러스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 전하량 보존, 이때라고 하는 게 당량점을 지난 염기성 해서 어떻게 되겠으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전하량 보존 뭐예요? 양이온 전체 개수, 음이온 전체 개수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양이온 중 H 플러스를 무시한다면 전체 전하량 보존은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여기 지워 되겠어요? 여기 지워 되겠어요? 지금 다행. 자, 그럼 세 번째. 얘가 10ml라 하자. 그럼 이제 1, 2 한 다음에 3. 자, 그럼 여기서 존재하는
모든 입자 개수.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저기에 있는 OH-에 Cl-에 Na 플러스를 다 더하라는 얘기지. 지금 H 플러스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럼 얘는 저 전화량 보존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 Na 플러스 개수가 NV니까 ENV개.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총 입자의 개수가 ENV개. 맞죠? 그럼 이때 전체 부피 얼마죠? 즉 이 조건에서 전체 부피 얼마죠? 바로 10 플러스 V 밀리리터겠죠? 왜냐하면 원래 에너라이트가 10 있었고 타이트런트를 10 넣었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10 플러스 V 플러스 10 밀리리터가 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현성 오케이? HCl 10ml에 NaOH를 10 탔으니까 V 더하기 10 해서 V 더하기 10. 전체 부피.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널라이트 V에 타이트런트 10 넣었으니까 V 더하기 10 해서 V 더하기 10. 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바로 ENV개를 10 플러스 V 밀리리터로 나누면 이게 누구랑 같아야 할까요? 이거로 나누면 뭐랑 같아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이 상황에서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0 넣었을 때 그 개수 농도가 N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단위는 개 퍼 밀리리터. 알겠죠? 그러면 저 간단한 방정식을 풀면 드디어 뭘 알 수가 있다? 얘가 V가 결정이 되는구나. 알겠죠? 그럼 V가 여기서 얼마란 얘기예요? 10 되겠습니다. 10입니다. 10.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Cl은 10ml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어디를 지울까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자, 지우자. 쑥쑥. 그러면 물질의 농도. 자, 우선 알 수 있는 건 사용하고 있는 에널라이트 HCl 농도 알 수 있죠. 얼마예요? 얼마예요? HCl 농도 얼마예요? 현성 HCl 농도 얼마예요? 20분에? HCl 농도 얼마예요? 2분의 HCl 농도 얼마예요? 20분의 NV게. 바로 뭐냐면 HCl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CL의 개수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NV개 이거 아니에요. 그거를 요놈의 초기 부피가 있을 거야. 초기 부피가 얼마야? 초기 부피가 V 밀리리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V 다시 나눠주면 뭐겠어요? 2분의 N 개 퍼 밀리리터. 이게 HCl의 농도였어요. 알겠죠? 현수가 맞아요? 여기 개수고 개수는 구해놨잖아요. 개수를 부피로 다시 나누면 그게 농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HCl의 농도는 2분의 n 개퍼몰이라고, 개퍼밀리리터라고. 마찬가지로 NaOH의 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10분의 NV. 이때 V가 뭐였다고요? V는 그냥 숫자 10이잖아요. 10 약분하면 N 개퍼몰. 알겠죠? 그래서 지금 HCl하고 NaOH 비교하면 농도 B까지 사실 알 수 있어요. 누가 조금 더 진해요? NaOH가 더 진한 농도라고요.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드디어 A하고 B 구할 수 있겠어요? 자, A하고 B 알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NaOH를 A 넣었다는데 그때 평형에서 산성이래요. 그럼 이 의미는 당량 전이란 얘기예요? 당량 후란 얘기예요? 그렇지. 바로 당량 전이란 얘기겠지. 자, 여기서 당량점이 어디냐면 요게 당량점이었거든. 그러면 당량점 전이 이게 산성 조건이었을 거고, 그럼 당연히 당량점을 지난 이후가 이게 염기성일 테니까 액성으로부터 당량 전, 그리고 염기성이면 이게 당량 뭐 후가 되겠지, 그죠? 후. 이제 보시다시피 총입자 개수, 총입자들의 농도가 희한하게도 똑같이 4분의 3n, 4분의 3n이래요. 그럼 여기 4분의 3은 이게 한 2분의 1쯤 될 거고 4분의 3쯤 될 테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딱 꺼서 여기가 4분의 3n이라고 하면 여기가 각각 누구라는 얘기겠어요? 여기가 A 밀리리터, 여기가 B 밀리리터라는 얘기겠지. 알겠죠? 저기에서 A하고 B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자, 그래서 요 NaOH는 그 농도가 N 개 퍼 밀리리터고요. HCl은 2분의 N 개 퍼 몰이었다는 거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여기 지운다잉? 뭐 얘들 이제 필요 없죠 이제. 자, 다 써놨으니까. 자, 지우자. 쓱쓱쓱쓱. 뭐 사실 이것도 필요 없네요. 저도 써놨으니까. 자, 지우자. 쓱쓱쓱쓱. 자, 그러면 네 번째 드디어 저거 해보죠. NaOH가 A 밀리리터일 때, 자, 보시다시피 당량전이라 산성이죠. 당량전이라 산성. 그죠? 그럼 당량전이라 산성이기 때문에, 자,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에서 전하량 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성이니까 우선 누구는 없을 거고요. OH-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 생각할 수 있는 전하량 보조는 이거겠군요. H 플러스 Na 플러스 개수의 합은 누구랑 같을 것이다? Cl-의 개수랑 같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Cl-의 개수는 얼마예요? 얼마냐면 Cl-의 농도가 2분의 n인데 10ml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2n 곱하기 10ml 해주면 되죠.
2n 곱하기 10 하면은 뭐 써볼까요? 바로 2분의 n 곱하기 10 해서 5n 개가 될 거라 이런 거죠. 맞죠?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존재하는 모든 입자 개수, 자 이제 암산이 되겠죠? 몇 개? 존재하는 모든 입자 개수 몇 개? 10n 개. 이거에 2배 하면 되죠? 왜냐면 이거 세 개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더하면 되는 건데 요거가 같으니까 더블링이 되겠지. 자, 그 다음 3. 이때 전체 부피는? 전체 부피 얼마예요? 전체 부피 바로 V 더하기 A인데 V가 우리 아까 10인 걸 알았으니까 10 더하기 A 밀리리터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10N개 over 10 플러스 A 밀리리터 하면 이게 뭐랑 같아야 되겠습니까? 저 나와 있는 4분의 3N 개 퍼 밀리리터랑 같아야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풀면 A가 뭐가 나온다? 3분의 10인가? 맞아? 3분의 10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제 대충 알겠죠? 그러면 5번에 NaOH가 bml 들어갔을 때는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는 거겠죠. 대신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이 되고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방식으로다가 계산하면 B가 아마 6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저런 식으로 A하고 B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산하고 강염기를 이용한 중화적정 문제 중에 조금 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선배들 학교 시험 내신으로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학교 시험은 주관식이니까 주관식 논술에서 이렇게 쭉 쓰면 된다고. 알겠죠? 이거를 이제 최대한 빨리빨리 축약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해야 뭐 쓰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되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얼 받으세요.